빛나라 과학 지식 수정과 발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건 예쁜 수정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하는 현상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정.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정자 난자가 만났어.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했어. 수정란을 형성하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수정은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몸을 보면 자궁이 이렇게 있고요. 양쪽으로 난소가 이렇게 나팔관 이렇게 해서 수란관 끝부분 나팔처럼 생겼다. 나팔관이라고 하고, 아, 나 되게 잘 그렸네. 자, 이렇게 그려져요. 이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 난소가 돼요. 난소에서 난자를 뿅 하고 배란을 하면 난자가 여기로 나올 거야. 근데 난자는 운동성이 없습니다. 뿅 하고 나오면 정자가 이리로 들어가요. 최근에 정자의 운동 방법이 밝혀졌대. 옛날에는 정자가 올챙이, 우리가 정자 그림을 이렇게 올챙이로 많이 그리죠. 올챙이처럼 생겼고 이 꼬리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기술이 또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정자의 움직임을 사진으로 글쎄 찍었대. 그랬더니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걸 밝혀냈답니다. 그런 걸 왜 밝혀내는 걸까? 몰라. 밝혀냈대. 자, 그렇게 움직인대요. 어쨌든. 그럼 정자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가요. 여기까지 가면 여기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납니다. 아, 여기가 나팔관이고요. 이걸 수란관이라고 하는데 수란관 상단부에서 이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수정에 참여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쌍둥이들 되게 많죠? 자연적으로 그것도 유전이야. 쌍둥이도 보면 세대를 건너서 할아버지 떼에서 쌍둥이 있으면 손자 떼에서 쌍둥이가 나오고 이렇게 한 대를 건너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쌍둥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가 결합해서 이게 둘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란성. 일란성은 두 개의 난자, 두 개의 정자죠. 근데 요즘에 보면 새 쌍둥이도 많고 막 이래요. 왜? 요즘에 인공수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공적으로 해서 엄마의 난자 수를 많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에게서도 난자를 미리 뽑아놓고 아빠 정자도 미리 뽑아서 엄마 난자와 정자를 같은 날에 주입을 해줘요. 그러면 난자 개수 자체도 많고 정자 수도 많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되게 많죠. 예전보다, 과거보다 현재 쌍둥이가 되게 많은 이유가 그거래요. 주변에 보면.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 수정 과정을 거치면 체세포 염색체 수가 똑같은 우리 사람이랑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수정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이 떼글떼글 굴러서 여기 자궁으로 이동을 해 가야 돼요. 자궁이 아들자 집궁이에요. 나 쓸 줄 모른다고 늘 얘기하죠. 아들자는 알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 아들자 집궁. 집이야.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집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뭐해?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발생이 뭔데요?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수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조직기관을 형성해서 수정란 하나가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달걀 프라이 나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달걀 프라이 딱 해보면 달걀 이거 하나가 세포거든요. 이게 바로 수정란인 거야. 얘가 안에서 여러 가지 발생 과정을 거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 똑같아. 발생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형태를 갖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발생에 대해서,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할 건데, 나날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을 나날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코끼리처럼 많이 그려요. 이렇게 자궁이랑 그렸죠. 한쪽만 그릴게요. 여기서 수정란이 난자랑 전자랑 만났잖아. 수정란이 형성이 되면 얘가 띠글띠글 굴러서 여기로 와야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5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이 5에서 7일 동안 일어나는 발생 과정을 우리는 나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게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인데, 자, 이게 수정란이야. 요 수정란이 하나가
둘로 나눠졌죠. 둘이 넷으로 나눠졌죠. 2세포기, 4세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요게 포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발생 과정은 체세포 분열 과정인데다가 체세포 분열 과정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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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EN, EN 다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근데 간기가 없어.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봐. 세포가 하나일 때랑 2개일 때랑 4개일 때랑 8개일 때랑 전체 크기는 똑같죠. 세포 크기는 자라지 않고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나날을 거듭해도 배아 전체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합니다. 배아가 요걸 이야기하죠. 요거 전체 크기는 똑같네.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세요. 요거 하나하나 보기로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포배 상태가 될 때까지 한 5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그 포배 상태에서 착상이라는 걸 해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착상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상태? 포배 상태. 쌤, 포배 상태가 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알려줄게. 포배 상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해서 여러 개의 세포를 만들죠? 가운데 부분에 빈 공간을 이렇게 형성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임신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착상, 나날을 거친 배아가 무슨 상태? 포배 상태로 자궁 내부를 파묻히는 현상이고 이때부터 임신했다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태아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발달을 한다는 거, 그 포배 상태에서 눈, 코, 입, 팔, 다리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체로부터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8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신을 했을 때 뭐 법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이도 뭐 상속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상속분을 받는 아이로 인정을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8주면 기관이 다 형성이 돼서 크기는 정말 작지만 딱 보면 아이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너무 작지만 사람인 거지. 그때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받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출산은 태아가 이제 자라잖아요. 태아가 일반적으로 한 266일 수정되고 나서 266일 정도 지나게 되면 출산 과정을 거쳐서 모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태아가 발달해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여자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월경 주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며칠에 내가 임신을 하면 며칠 후에 태어납니까? 몇 월 며칠 계산하고 이런 거 문제로 나왔었다? 별걸 다 물어봤어. 근데 지금은 그냥 266일 정도 후면 출산을 합니다.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해서 뭐 4월 1일에 임신을 했는데 몇 월에 아니 그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 숫자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인 수정과 발생 여기는 여러분이 나 용어 정리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